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많은 비에 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도 이어졌는데요.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우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계속해서 기상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속보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관련한 소식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코레일도 열차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울산 태화강 등 모습 등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봤는데 지금은 비교적 하천 수위가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16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내린 비를 보면 크게 두 축으로 이제 충청 지방하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전남에서 지리산을 거쳐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 축으로 한 300에서 거의 600mm에 육박하는 비가 이미 왔는데요. 어제 밤만 해도 한 그 남부 지방에서는 30에서 한 80mm 정도 시간당 이렇게 강한 비가 간간히 쏟아지면서 한 100에서 150mm 정도, 200mm까지 비가 온 곳이 있었고요. 지금도 레이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새벽 한때는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왔지만 지금은 주로 남부 지방에 이제 강한 비가 30에서 한 50mm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 이게 아마 기상청 예보로는 이제 오늘까지 이 남부 지방에는 비가 더 지금 예보로는 50에서 150, 많은 곳은 250까지 돼 있지만 이건 하루 일 강수량 예보기 때문에 이미 비가 온 곳이 있고 지금 한나절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보 총량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앞으로도 오늘까지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간밤에도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인천 영흥도에는 1시간 동안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요. 전남 보성에도 1시간 사이에 88mm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기압계 패턴을 보면 남쪽에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 북쪽에는 찬 공기가 지난 월요일부터 내려와서 지금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끼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강한 비구름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것들이 이제 주로 선상으로 강수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한 곳에 집중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집중된 상황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충남 서산과 광주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1년치 비에 40%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사실 1년치 비에 40% 이상이 쏟아졌다. 이런 소식은 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난 2000년대 후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데 지금 그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굉장히 평소보다 수증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중국 쪽으로부터 작은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지역이 충청 지역이 먼저 그렇게 많은 비가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찬 공기가 좀 더 내려오면서 이제 호남 지역에 또 집중하게 됐는데, 이제 이 소나기 구름은 특성상 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면 일단 수증기를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 떨어진 곳에 이제 수증기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형성이 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지역과 그 후에는 저기 남부 이 호남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 축으로 이렇게 많이 온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기상 관련 속보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행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 생초 IC에서 산청 IC 구간 양방향이 지금 차단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 저희 지금 충남 지역 계속 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근이거든요. 이제 네. 지나시는 분들께서도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고 통제 사항들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곳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네. 부분 좀 주의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은 비가 와서 이제 침수된 곳은 당연히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2차 피해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제 강한 비가 이 남부 지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계곡에서부터 물이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이 비가 어젯밤에도 한 50에서 200 정도 많은 곳은 왔기 때문에 이 물들이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범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산사태 관련해서도 현재 뭐 위기경보 이제 그 심각 단계에 충청권은 있지만 어제 또 비가 남부 또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다 경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도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어젯밤에도 한 비가 200mm 온 곳도 있기 때문에 이 그 지역의 지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특히 이 하천 범람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도로에서도 낙석이나 이런 산사태에 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사태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네. 하는 시기인데요. 네. 앞서 저희가 통영 대전 고속도로 생초 IC와 산청 IC 구간 양방향이 차단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토사 유출 네. 때문이라는 소식 네. 전해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흙들이 이제 물을 머금으면서 이런 식으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 산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벌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 강수량의 한 40% 이상 그 여름철 강수량의 거의 전량에 해당되는 것이 일부 부분적으로 이미 내렸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제 2차 피해 그리고 또 그 경상 지방은 지난 봄에 또 산불이 많이 나서 예. 이미 토양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걸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남부 지방은 사실 이번 달 초에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그렇다면 이렇게 내리는 비가 네. 종료된 장마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장마는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장마라는 거는 여름철에 비가 오는 기간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여름철에 강수 특성을 보면 이제 비가 왔다가 한동안 왔다가 또 그쳤다 또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호우가 이렇게 오는 요인도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과 찬공기 사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강수가 이어지게 되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이것들이 이제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그 주기를 가지고 어떤 폭염과 폭우를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 대개 보면 이런 그 한 열흘부터 20일 사이에는 이런 예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어떤 그 강우 변동성에 관한 그러니까 한 계절 안에서도 이 강우가 일어나는 시기와 또 멈추는 시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장마라는 그 통념과 예. 다르게 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에 관한 좀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사실 비가 와서 상대적으로 날씨가 무덥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그치게 되면 다시 폭염이 온다는 소식이 네. 있는데 네. 이 폭염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폭염은 이제 뭐 지금 기상청 예보로는 일단 이번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오늘 이제 비가 끝나면 그 수도권에 내일 뭐 일부 소나기가 온 다음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려서 우리나라에는 그 안에 속할 걸로 아마 예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간 기상청 예보로는
한 30도에서 34도 사이에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밤에도 한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이런 열대야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지나면 아마 이런 이제 폭염에도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다시 또 폭염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 폭우가 오늘까지 어쨌든 크게 계속이 된다면 네. 그 이후에 복구 작업이라던가 네. 또 예방 작업도 또 필요할 네. 텐데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게 됐을 때 네. 복구 작업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날씨에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네. 신경 써야겠습니까?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제 가장자리에서 점차 이제 벗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여전히 수증기는 많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습도가 높으면 이제 체감 온도는 더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각별히 이런 일사병이나 이런 온열 질환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외에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비가 당장 그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오늘이 지나는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짚어주실까요? 이제 어쨌든 비가 아직도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그동안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도 이제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어떤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도로 이제 계곡이나 이런 곳은 당분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특히 산사태나 이런 낙석 피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이제 날씨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날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이제 아예 기후가 바뀌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극한화가 계속해서 또 올 것인지 이런 전망들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최근 그 강우 강도 추세를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기온도 지난 100년 동안 1도 이상 이렇게 상승한 거고 예. 그러다 보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늘어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름철에 이 수증기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이제 이런 호우가 더 잦아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비가 오는 이런 길목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해서 벗어나게 되면 또 습식 폭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계속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에 어떤 적응해가는 이런 게 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폭우가 계속되는 지역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처럼 토사 유출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차단되기도 하니까요. 인근 지나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기상속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진 전 기상청 예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